미녀 스파이전 29화 오프닝. 지난 28화에서는 준태가 어린 시절 친구 동생 상욱의 사진을 발견한 충격 속에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정원 암호해독실에 나타난 사진. 호출부호 장은영, 국정원 성공적 침투. 영도다리 꼼장어집 아들 상욱. 그가 북한 공작원 계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준태와 대범. 장은영은 정말 여자일까요? 아니면 신분을 위장한 남자일까요? 김범준 실장과 장진우 이사. 두 사람을 연결하는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요? 원장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차가운 극한의 지역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그리고 용상 홍등가에서 북한말을 쓰는 용의자 하이의 몽타주. 또 다른 요원에 대한 암살 징후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28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29화. 425. 네 자리 숫자의 비밀이 풀립니다. 4월 25일로 해석한다면 그날은 김일성이 조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일입니다. BEX로 시작하는 도시. 백스코에서 다음 타겟이 암살당할까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 터터텅 텅터텅텅.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리는 미녀 이은아. 아니, 그녀의 진짜 이름은 장은영. 장은영 동무 강영웅 수석을 내 편으로 단단히 만들라우. 흑사지도원의 명령을 받는 이은아. 그리고 풀장에 나타난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 권력의 굶주린 강영웅 수석. 대통령님을 제외하고 나를 무시하는 놈을 철저히 밟아주자. 권력과 야심, 욕망과 복수. 위험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미녀 스파이전 29화. 이은아의 야심찬 욕망. 지금 시작합니다. 29화 이은아의 야심찬 욕망. 국정원 암호 분석실. 최근 통신감청에서 전직 요원에 대한 암살 징후를 파악했다고? 예. 그러나 그 존재가 누군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암살 징후를 파악했어? 어떻게? 저번 김범준 실장과 장진우 이사. 암살건을 추적하다 보니 0425 네 자리의 공통된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0425?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숫자라고? 이번에도 0425 네 자리의 공통된 숫자가 나타나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암살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좋아. 이게 빅데이터지. 안 그래? 예. 그렇습니다. 0425를 4월 25일로 해석한다면 그날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조직한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일입니다. 그렇구먼. 그럼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나? 예. 대상자는 알 수 없는데 지역은 서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은 아니다? 왜? 다른 도시로 추정됩니다. BEX로 시작하는 도시가 있나요? 글쎄, 맥스도 아니고 백스라. 뭐지? 베이징은 아니고. 혹시 백스코 할 때 백스 아닌가요? 그거도 말 되네. 그럼 백스코에서 타깃을 죽인단 말인가? 먼저 백스코에서 행사가 뭐가 진행되고 있나 한번 알아보고 혹시 우리 쪽 계통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게 어째? 예. 좋은 생각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10분 쉬었다 다시 합시다. 니코틴 부족이네. 대범은 옥상에 올라서 모처럼 담배를 뽑아 물었다.
답답할 때 가끔 피우지만 몸에 안 좋은 건 잘 안다. 지잉. 핸드폰 화면에 국과수 고은희 박사 이름이 뜬다. 오늘은 전화를 바로 받네. 은희 씨, 회의하다 지금 잠깐 쉬러 나왔어. 이거 무슨 냄새 나는데? 담배 피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놓칠 뻔했다. 마치 쳐다보는 듯 얘기하네. 이야, 감 좋아. 담배. 무슨 담배 같은 소리 하십니까? 고 박사님. 내가 옆에 없으면 담배 피우고 흔적을 없앨 사람이니까. 정말 섭섭하게 말씀하시네. 잘 참고 금연하고 있습니다요. 대범은 담배 꽁초통에다 얼른 피우려는 담배를 버렸다. 우리 밥 먹은 지 꽤나 오래되었네. 나도 계속 검시로 바빠서 못 만났고. 밥 한 번 먹는 게 큰 대수입니까? 같이 먹읍시다. 괜히 찔리니까 높임말 쓰고 속내가 다 보이네요. 뭐가 찔립니까? 고은희 박사님을 아끼니까 말투는 항상 높이려고 하지요. 그때 짧은 휴식을 끝내고 옥상에서 내려가는 요원들. 은희 씨, 10분 휴식 끝나서 내려가요. 급히 진행되는 게 있는데 끝나면 전화 올리겠습니다. 푸후, 괜히 할 말 없으면 말 돌려. 그래요, 건강 잘 챙기고 전화해요. 예이. 터터텅 텅터텅텅. 멋진 모터사이클이 자유로를 따라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있었다. 미녀는 달리는 모터사이클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장은영 동무 빈객 내방 접대 필성. 손님이 찾아오거든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접대하라는 말이 있다는 건 알겠지? 예. 초대소에서 배웠습니다. 강영웅 수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 예. 알고 있습니다. 접대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나 섭섭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라우. 동호회를 통해 이미 친밀하게 만들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동무 내 편으로 단단히 만들라우. 초대소에서 배운 접대수를 발휘하라우. 예. 흑사 지도원 동지. 길쭉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미녀는 바이크의 속도를 높이며 머리를 흩날렸다. 헬멧 안 시선으로 좌우의 풍경들을 즐기는 바이크를 탄 이은아. 모처럼 한강변 수풀에는 아침 이슬이 영롱한 빛을 반짝이며 도열해 있었다. 마치 개선 장군이 지나는 길을 축원이라도 하는 듯. 한적한 도로를 타고 가다 고즈넉한 유원지에 위치한 가옥에 도착했다. 평일이라 그런지 그다지 인파가 붐비지 않았다. 남녀 사낙인 대여섯 명이 친숙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산장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은하는 외딴 집 앞 대문에 섰다. 번호키를 꾹꾹 누르고 열쇠를 열고 들어갔다. 고전풍의 전통 한옥 구조에 아름다운 마운틴 뷰를 보게끔 만든 거실. 저 멀리 스케이트장의 뷰가 올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공간. 잔디마당이 보이고 주변에 높은 나무들이 둘러싸여 가림막이 가려 안에선 바깥을 잘 볼 수 있었으나 밖에서는 집안을 보기 어려운 구조. 보안이 잘 된 안전가옥 같은 구조.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인기척이 없이 조용했다. 안방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침실이 나왔다. 침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자그마한 풀이 나오고 석사자상의 입에서 뜨거운 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은하는 모터바이크를 탈 때 입는 가죽옷을 벗었다. 벨트를 풀고 바지를 벗은 후 상의를 던지다시피 하고 미니 풀장으로 나갔다.
멋진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뒤태가 형언할 수가 없는데 하얀 긴 타올을 걸치고 탕으로 들어가는 나신이 선녀가 따로 없었다. 새하얗고 육감적인 상체에 풀장의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다. 은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풀장의 벽면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고는 풀장 밖으로 보이는 마운틴뷰를 즐겼다. 만산홍엽이라. 늦가을이라 산등성이는 이미 붉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국정원 조직 내 전직 고위직 암살 사건으로 머리가 한동안 많이 아팠다. 수사단에서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흑사에게 조직의 동정을 보고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조금씩 찾아 들어오는 압박감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처절한 현장을 보면서 수사 방향을 따르려는 액션을 취하려니 이중으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잠시 상념에 젖어 있는데 풀장 입구 문을 여는 인기척이 났다.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기척. 은하는 물에서 쑥 머리를 내밀며 일어났다. 물에 젖은 긴 머리칼을 뒤로 쓸어내렸다. 눈부신 아름다운 자태.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조각 같은 외모는 멋있었다. 날카로운 눈매, 쌍꺼풀 진 눈이 욕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풀장 옆 의자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지포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였다. 딸깍. 경쾌한 라이터 소리가 나고 한 모금 빨고서 허공을 향해 후 뿜는데 난 이 지포 소리가 좋아. 친밀하잖아. 전 모터사이클 심장 소리요. 전 이것 때문에 여기 동호회 참여했는데 그리고 수석님도 알게 되고 내가 살면서 찾은 편한 소리가 세 가지 있지. 하나는 모터사이클 소리, 또 하나는 지포 라이터 여닫는 소리지. 멋지시네요. 또 한 가지 남았는데 그거 뭔지 알아? 글쎄요, 모르겠는데. 그건 은하의 심장 소리야. 아, 황송합니다. 저도 편안합니다. 수석님 심장 소리가 왜 나는 것 같아? 흔히 방실 판막과 반달 판막이 닫히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던데요. 요즘 한동안 동호회 안 나왔지? 뭔 일 있었나? 예. 요즘 안에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힘들면 안 되지. 전화하지 그랬어?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그런데 안 했다? 다음에 힘들면 전화 드릴게요. 언제든지 힘들면 전화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테니까. 예, 그럴게요. 왜 들어오시지 않고요? 나 수영할 줄 몰라. 그래서 풀에 들어가는 건 싫어. 에이, 여긴 깊지 않아요. 그래도 난 선천적으로 물을 싫어해. 왜요? 어릴 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 그럼 그걸 극복하셔야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어릴 때 엄마가 어린 나를 안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던 생각이 나네. 그때도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지. 그런데도 그게 도리어 편안했어. 그건 엄마 품 안이라 그럴 거예요? 믿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런 모양이야. 그 외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기셔야 하는데 내가 수영 배우려고 수영장만 3군데 다녔어. 그런데요? 그런데도 물에 안 뜬다니까. 물이 나를 거부해. 후훗, 거부해요? 곰돌이 수영장에서 배웠고 현진 사옥 지하에서도 배웠지. 열심히 안 한 거죠? 물 분자 구조하고 내 몸 구조하고 서로 비슷한가 봐.
설탕처럼 물에 용해되어 섞여버리니까 안 뜨겠지? 용해요? 물에 안 뜬다는 얘기를 아주 찰지게 맛있게 하시네요. 죽을 뻔했어. 어디서요? 안국동 현진 빌딩 지하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날은 수영 강사가 수영 연습을 시킬 때 보통 얕은 물에서 깊은 물로 건너가거든. 그런데요, 그날은 깊은 물에서 시작해서 얕은 물로 건너오게 하더라고. 그럴 수도. 난 풀장 끝자리를 좋아해. 힘이 딸리든지 수영 실력이 미숙하면 빠져나오기 쉽잖아. 그렇죠. 그날은 그 자리를 빼앗겨서 대열 가운데쯤에 섰을 거야. 가운데? 조금 애매한 위치네요. 응, 출발하고 조금 떠 있다가 바로 가라앉았지. 발버둥을 쳐도 발이 닿지를 않더라고. 도무지 뜰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고생하셨겠네요. 그런데 그때 수영 강사는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좋았거든. 강사들이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근육질이라 인기가 당연 좋죠. 그런데 그 강사가 물에서 허적거리는 나를 흘낏 보았어. 그런데 날 개무시하듯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어. 그래서요? 난 겨우 레인줄을 잡고서 올라오려고 당겼지. 근데 줄이 출렁거리니까 올라오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숨을 가쁘게 쉬면서 살려달라고 눈빛과 손짓을 했는데 여성 팬들에게 둘러싸인 강사는 환호에 쌓여서 철저히 나를 무시하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 가슴은 레인줄을 잡고 올라서느라 온통 긁혀 상처투성이었지. 피가 빼꼼빼꼼 나오더라고. 락스물에 철저히 소독이 되어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겠지. 큰 수업료를 내셨네요. 그날로 그 수영장을 관두었어. 삐지셨네. 삐진 게 아니라 철학이 하나 생겼지. 몸매나 근육이 안 되면 실력을 키우자.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게 두지 말자. 대단하십니다. 수석님, 대통령님을 제외하고 나를 무시하는 놈을 철저히 밟아주자. 2번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그날 이후 강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놈, 내가 단단히 혼을 내주었지. 그놈은 아마 더 이상 수영도 못하고 더 이상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지. 수석님은 은근 독한 데가 있어요? 은하는 내 도끼가 좋아서, 내 도끼가 필요해서 나를 찾은 거 아닌가? 저도 도끼 좋아해요. 뱀독도 즐겨 먹었고요. 뱀독도? 야, 그건 좀 그렇다? 뱀독 드셔보았습니까? 저 어릴 때 뱀독도 많이 먹었어요. 뭔 소리야? 어린애가 겁도 없이? 아빠가 뱀대가리를 잡고서 앞니 2개를 보여주면서 숟가락을 갖다 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독사 이빨에서 독이 흘러나와요. 아, 징그럽다. 징그러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빠는 그 독을 당신이 먼저 드시고 저도 주셨어요. 아빠가 무서운 분이네. 그래서 뱀독을 먹으니까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뱀독 때문에 열이 많이 나니까 겨울에 혹한 추위도 모르고 한겨울에도 양말도 잘 안 신고 지냈어요. 뱀독을 사랑하는 여인이라 어째 으스스한데? 예. 그래서 독한 여자가 되었나 봐요. 은하가 내가 보기엔 열인데 그래도 수석님께는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뵙고 있습니다. 왜? 남자는 힘이 있어야죠. 권력을 쥔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힘이 꼭 권력만 말하나? 또 다른 힘도 필요하지. 수석은 은하를 끌어당겨 달랑 안았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별로 힘든 기색도 없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던지다시피 하곤 품 안을 파고들었다. 뜨거운 키스를 퍼부어 몸을 달구기 시작했다. 하하. 어느 순간 은하는 그의 몸을 올라타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은하의 욕망에 찌든 얼굴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이 시간만은 그녀에게 주도권을 넘기기로 한 모양이었다. 은하의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욕망을 뜨겁게 조였다, 풀었다, 포박했다. 그의 눈동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부드럽게 때론 강하게 몰아쳤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거친 탄성을 내뱉고 나서야 그의 가슴 위로 쓰러지듯 안겼다. 땀에 젖은 두 몸이 뜨겁게 엉켜 있었다. 강영웅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은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까 그가 말했던 세 가지 편안한 소리. 모터사이클, 지포라이터, 그리고 은하의 심장 소리. 이제 은하도 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영웅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 평화로운 얼굴. 은하는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풀장박 마운틴뷰를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만산홍렵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흑사 지도원 동지, 강영웅 수석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은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으며 다시 이은하로 돌아갔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 모터바이크를 타고 돌아갈 시간이었다. 미녀 스파이전 29화 엔딩. 29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국정원 암호 분석실에서 드디어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김범준 실장과 장진우 이사 암살 사건에서 반복되던 네 자리 숫자 042호.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일인 4월 25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BEX라는 암호. 혹시 백스코 할 때 백스 아닌가요? 다음 타겟은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 백스코에서 암살이 일어날까요? 대범은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고은희 박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 나는데? 담배 피워. 마치 옆에서 보는 듯한 고은희의 감각. 찔린 대범은 황급히 담배를 버리고 높임말을 씁니다. 고은희 박사님을 아끼니까 말투는 항상 높이려고 하지요. 두 사람의 따뜻한 로맨스가 긴장된 수사 속에서 잠깐의 여유를 줍니다. 터터텅 텅터텅텅. 멋진 모터사이클을 타고 자유로를 달리는 미녀. 길쭉한 기럭지를 자랑하는 이은하.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장은영. 북한 공작원입니다. 장은영 동무 강영웅 수석을 내 편으로 단단히 만들라우. 초대소에서 배운 접대수를 발휘하라우. 흑사 지도원의 명령. 강영웅 수석은 북한에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고즈넉한 유원지의 안전가옥. 마운틴뷰가 보이는 미니 풀장에서 만산홍렵의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는 이은하. 복잡한 수사와 이중생활 사이에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그녀. 그때 풀장에 나타난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 강영웅 수석입니다. 난 이 지포 소리가 좋아. 친밀하잖아. 어릴 때 수영장에서 무시당했던 트라우마.
그래서 물을 싫어하게 된 강영웅. 대통령님을 제외하고 나를 무시하는 놈을 철저히 밟아주자. 두 번 다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권력에 대한 집착.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야심. 그리고 뱀독을 먹으며 자란 이은아. 남자는 힘이 있어야죠. 권력을 쥔 남자가 멋있더라고요. 권력을 향한 갈망. 야심찬 욕망.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힘이 꼭 권력만 말하나? 또 다른 힘도 필요하지. 침대 위로 던져진 이은아. 뜨거운 키스. 하하. 권력과 욕망이 뒤엉킨 위험한 밤입니다. 다음 30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스코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강영웅 수석은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은아는 어디까지 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미녀스파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회에서는 국정원 암호 분석팀이 0425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4월 25일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 창립일, 그리고 BEX라는 지역 코드, 부산 백스코에서 다음 암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대범은 백스코에서 열리는 생체인식 보안장비 박람회에 전직 국정원 요원이 있을지 모른다며 긴급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은아는 강영웅 수석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백스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0화 지금 시작합니다. 30화 하이에나, 백스코 전직 요원 안강민 독살.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는 생체인식 보안장비 세미나와 전시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생체인식 보안장비, 지문, 성문, 정맥, 홍채 등 기타 등등.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말입니까? 지금까지 희생된 두 전직 요원이 생체 보안업체 개통에 계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도 우리 국정원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건 그렇고 최근 생체인식 보안업체 간 과열 경쟁은 아닐까요? 그 역시 배제할 수는 없지.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그래서 일단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처에서 조용히 내사를 합시다. 만에 하나 무슨 불상사가 있으면 바로 뛰어들고, 만에 하나 우리가 출동한 것을 공작조들이 눈치챈다면 검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니 백스코 인근에서 생체보안업체의 동향이나 추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가시죠. 예. 일단 그렇게 해봅시다. 부산 백스코 내 복도를 들어서자 검정 정장을 입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수상한 인원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는 검색 요원. 문형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친절하게 검문 검색하는 여성 요원. 이때 퀵서비스맨이 대형 화분을 안고서 들어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분 배달이요. 어디다 놓아요? 배달이 늦었네요. 이거 누가 사인하실 거예요? 허리춤 전표 가방에서 영수증 용지를 꺼내면서 물었다. 보안 검색 요원은 화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보안상 수상한 점이 없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화분은 이쪽에 두고 가시고 2층 고객 지원실 김주임한테 가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니, 이쪽 방향은 폐쇄가 되었으니 저쪽으로 가시고 나갈 때는 반대로 돌아 나가세요. 퀵서비스맨은 통로를 따라 나가다
빈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다. 잽싸게 퀵서비스 조끼를 벗어버리고 깔끔한 캐주얼 차림으로 갈아입었다. 저쪽에서 다가오는 보안 관계자 간부. 손에 든 행사 관련 배치도를 보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었다. 저기 비상계단은 체크가 다 되었나? 예.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분은 리셉션장 얼음 조형물이 도착하는 대로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예. 이분구는 스크린이 끝나 봉인 조치를 했고, 그리고 중앙통제실에도 현재 특이한 점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지하 기계실과 공조실은 체크를 했나? 지금 스크린 중인데 끝나는 대로 봉인지를 붙이겠습니다. 경호 간부 배치도로 배를 쿡쿡 찌르며 다그치면서 곧 행사가 시작되는데 항상 우발 사태를 먼저 고민하라고 했지. 응. 냅다 정강이를 걷어차고. 야 임마. 치밀하게 확인하란 말이야. 그리고 서둘러. 지금 붙이면 어쩌자는 거야? 예. 죄송합니다. 보안요원 정강이를 주무르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부산 백스코 전시관. 중앙 현관 앞에는 생체인식 보안 장비 박람회 표지판. 즐비하게 늘어선 각종 시연 장비들. 아크릴판으로 붙여놓은 깨끗한 문양의 글씨와 그림들. 대회의실에서는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발표자가 장비 시연을 보이면서 열띤 설명을 하고 천장에서 형형색색 비추어지는 빔 프로젝트. 각종 형상과 작동 원리 및 프로세스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적색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는데 홍채는 생후 1 내지 2년 내에 개인별로 고유한 패턴이 형성돼 평생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약 270가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완벽하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접촉 방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으며 1초 내 신분 판별이 가능합니다. 쌍둥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라도 확실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활용 분야는 어떤가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소, 군사시설, 전산실, 발전소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금융기관, 출입국 관리소, 전자상거래 등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요원 용대는 장 이 사건으로 새롭게 수사 대상으로 부각된 보안업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펴보던 용대가 끼어들며 물었다. 글로벌 보안 산업 전망이 밝습니까? 전문기관에서는 2030년에는 글로벌 보안 산업 규모가 약 5,016억 달러, 하나로 약 715조 원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체 보안 분야는 어떻습니까? 생체 보안 시스템 시장 규모는 약 950억 달러, 하나로 약 137조 원에 달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용대도 부지런히 부스를 드나들며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었다. 이야, 이거 생체 보안 시스템만 137조 원이면 살벌하게 피 튀기는 전쟁통인데. 용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정맥 인식 시스템에 대해 발표도 나오고 그 외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성문 분석 시스템, 각종 파워포인트 내용과 사진들, 청중들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하는 표정들, 각종 부스마다 넘쳐나는 인파들, 각종 시연을 보고 놀라는 인파들,
백스코 내 VIP실 근처에는 검정색 정장을 입은 보안 검색 요원들이 수상한 인원에 대해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었다. 고객 지원실 김주임이 내려오자 화분 접수하였던 직원이 묻었다. 조금 전 3단 화분 배달했던 퀵서비스에게 사인을 해주었어요? 뭔 3단 화분? 다 들어왔는데. 장식용 얼음도 오고 더 이상 올 거 없는데. 올라간 지 꽤 되었는데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사람 없는데 뭔 3단 화분을 말하는 거지? 어라,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순간 보안 검색 요원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재빨리 무전기로 우발 상황이 발생했음을 본부에 연락했다. 퀵서비스 발견 시 무조건 체포 요망. 퀵서비스 위치 확인 요망. 카피. 확인. 각 층별 스크린 다시 한번 요망. 보안 검색 요원들 넓은 백스코 검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인다. 백스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보안장 비검수위원장. 전직 국정원에서 활동하였던 고위직 요원 안강민. 이때 행사 관련 팜플렛을 겨드랑이에 낀 채 들어오는 남자. 하이에나다. 라텍스 분장을 하여 외관상 하이에나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남자는 화장실에 누가 있는지 쓱 살펴보고는 기회를 엿보았다. 잠시 긴장하는 안강민은 곧 긴장을 풀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윽고 안강민 세수를 한 후 핸드타올을 뽑아 얼굴을 닦는 순간 하이에나 안강민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다. 틀어막는 손을 비틀며 반항하며 반격에 나서는 안강민. 화장실 안에서 밀치고 넘어지고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났다. 잠시 몸싸움을 하는 듯 했으나 북특수요원 하이에나는 안강민을 가볍게 제압했다. 만년필 모양의 독침을 꺼내 안강민의 꺾여진 목에 푹 찔렀다. 뚝. 순간 바닥에 떨어지는 혈액 한 방울. 힘없이 더 이상의 저항도 못해보고 쓰러지는 안강민. 하이에나는 안강민을 뒤에서 껴안고 좌변기 화장실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끌려가는 와중 신발에 이끌려 바닥에 길게 늘어진 혈흔 자국. 변기 옆에 처박고는 안에서 문을 잠갔다. 쓰러진 안강민을 쳐다보고는 얼른 자기 얼굴에 쓴 라텍스를 뜯어냈다. 높은 칸막이를 가볍게 훌쩍 넘어 나왔다. 잠시 후 들어오는 남자 관람객. 급한 볼일을 보러 들어왔다가 부서진 세면대를 쳐다보다 소변을 보았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엷은 혈흔을 발견하고 고개만 갸우뚱하곤 나갔다.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을 들어서는 미화원. 이 역시 바닥의 혈흔을 보고는 마대자루로 쓱쓱 물걸레질했다. 한쪽 구석 깨어진 세면대를 쳐다보며 혀를 찼다. 백날 돈 들여서 세면대고 뭐고 바꾸면 뭐해. 술 처먹고 깨부수고 세면대에 오바이트하고 어떤 놈은 대가리를 여기서 감아요. 에고 정신 빠진 새끼들. 저거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열린 화장실 칸칸마다 청소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칸막이 밑으로 삐죽 튀어나온 구두를 보고는 놀라 기겁을 하고 뛰쳐나갔다. 백스코 입구 경광등을 켠 앰뷸런스 들어왔다. 황급히 응급환자 이송용 카트가 인파 속을 빠져나가고 오렌지색의 구급 요원들의 발걸음과 보안 요원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손길이 바빴다. 출입문에는 경찰관의 불심 검문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때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
내 빼는 00700을 든 사내. 얼핏 보면 하이에나와 외관이 많이 닮았다. 여기요. 잠깐만요. 뒤에서 경찰관이 부른다. 사내는 못 들은 척 급하게 달아났다. 여기요, 이봐. 이봐요. 경찰들 도망치는 사내를 잡기 위해 질주했다. 잡아. 저놈 잡아. 하이에나 뒷모습 닮은 사내. 백스코 1층 현관 유리회 전문을 통과한 후 임파속을 헤집고 잽싸게 도망을 쳤다. 뒤따라 달려나가며 추적을 하는 경찰. 달아나는 양복과 부딪혀 넘어지는 길가는 시민. 과일 수레를 넘어뜨리고 쓰레기통을 던지며 저항하는 사내. 길가는 사람을 밀쳐 쓰러뜨리고 건물 사이 골목을 재주 좋게 도망 다니다 한참을 도망갔다. 어라, 이런 낭패가. 막다른 골목. 건물을 타고 올라가기에 너무 가파르다. 잡히지 않기 위해 격렬히 저항했다. 저쪽 구석에서 나타나 권총을 겨누는 경찰. 꼼짝 마. 구멍 나기 전에. 아씨, 내가 왜? 난 아니라고. 입 다물고 손 올려. 갑자기 칼을 꺼내 덤비는 용의자. 경찰 총을 단단히 겨누고 금방이라도 쏠 분위기였다. 칼 내려. 칼 내리라고. 개새끼야. 오랜 경험이 배어있는 늑수그레한 형사가 소리쳤다. 경찰 병력 쫓아오는 게 보였다. 용의자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하고 순간 구석으로 몰아 제압했다. 붙잡혔다. 숨을 헐떡이는 경찰. 권총을 겨누며 가방을 열어보라고 재촉한다. 열어. 빨리, 빨리 열라고. 30화 여기서 마칩니다. 부산 백스코 생체인식 보안장비 박람회. 하이에나가 라텍스 분장을 하고 잠입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고위직 요원, 보안장비 검수위원장 안강민. 화장실에서 하이에나의 독침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스코를 빠져나가던 수상한 사내. 경찰의 추격 끝에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혔습니다. 열어. 빨리, 빨리 열라고. 00700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는 정말 하이에나일까요? 미녀 스파이저는 전갈짜리를 원작으로 하며 제2회 자랑스런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 본선 진출작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